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한 권의 책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악마의 시 관련 사건 중 가장 유명하고 널리 알려진 악마의 시 번역자 피살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서프샤크 VPN과 함께 했습니다. 서프샤크 VPN에 대해 잠깐만 이야기를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보죠. VPN은 쉽게 말해서 어디로든 문입니다. 지금 한국에 있지만 어느 나라에 있다고 내가 지금 미국에, 영국에, 일본에 있다고 설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다른 나라로 설정하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OTT를 사용할 때 국가마다 서비스되는 컨텐츠가 다르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공포 미스터리 다큐나 영화도 국가마다 서비스되는 게 다르기에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게 많습니다. 서프샤크 VPN으로 접속 국가를 변경하면 우리나라에선 서비스되지 않는 전세계 컨텐츠들을 모두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에 차단되어 있는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고, 어디서는 원하는 국가를 지정해 그 국가에서만 제공하는 버전의 웹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역으로 여행을 갔을 때 한국에 있다고 설정해 들어갈 수도 있죠. 해킹에 대해서도 비교적 안전해집니다. 버튼 한 번이면 사용자의 IP 주소를 변경해주고 개인정보나 피싱 사이트로의 접근을 막아주죠. 보안이 약한 공용 와이파이에서도 지켜주고요. 이메일을 비롯한 개인정보 유출과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댓글에 구독자 전용 링크로 들어가면 4개월 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 더 30일 안에는 환불도 보장되어 있으니 부담없이 한번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보죠. 2022년 8월 12일 오전 10시 45분 1981년 부커상을 수상한 영국의 저명한 소설가 살만 루슈디가 뉴욕의 한 학술센터에서 강연 도중 흉기를 든 괴한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살만 루슈디는 얼굴과 목, 배 등을 15차례나 찔렸고 팔신경이 절단되고 간이 흉기에 찔려 손상되었으며 한쪽 눈을 실명할 정도의 중상을 입었죠. 75세 노인의 몸으로 치명상을 입은 살만 루슈디는 인공호흡기 의지에 다행히 목숨은 건졌고 무사히 회복 중이라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살아남은 게 신기할 정도죠. 지난 36년간 악마의 씨로 인해 위협에 시달리고 살다가 이제서야 보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인터뷰를 한 지 2주 만에 또 한 번의 창극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영국 매체들은 앞다퉈 살만 루슈디의 피습 사건을 보도하면서 악마의 씨로 인해 지금까지 최소 45명이 사망했다는 기사를 냈죠. 동시에 관련 사건들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일본의 악마의 씨 번역자 피살 사건을 재조명했고요. 악마의 씨는 뭐고 45명이 사망했다니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1991년 7월 12일 이른 오전 도쿄의 명문 국립대 스쿠바 대학교의 청소부는 인문사회학관 A동 건물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시점이라 그런지 평소 학생들이 방문할 일이 거의 없는 연구동이라 그런지 건물은 텅 비어 있었고 인기척 하나 없이 고요했죠. 청소부는 층별로 청소를 하며 7층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죠. 엘리베이터 문 앞은 온통 피바다였으며 고인 핏물 위에는 한 남성의 시신이 놓여 있었거든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무참히 살해된 피해자가 스쿠바 대학교에서 비교 문화학을 강의하던 조교수 이가라시 히토시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망 추정 시각은 하루 전인 1991년 7월 11일 밤 10시경부터 새벽 2시 사이. 사인은 날카로운 흉기에 의한 과다출혈이었죠. 범인은 피해자의 목을 집중 공격했으며 오른쪽에 한 곳, 왼쪽에 두 곳의 경동맥이 절단될 정도로 깊은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가슴과 배에도 세 곳에 상처가 있었는데 간까지 관통한 상태였죠. 시신 옆에 있던 갈색 서류 가방에는 필사적으로 공격을 막으려던 방어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범인의 혈액으로 추정되는 O형 혈액과 중국제 쿵푸용 신발 자국도 발견되었죠. 범인은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한 뒤 참혹하게 살해하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3층까지 내려갔으며 이후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렸습니다. 흔적은커녕 건물 주변엔 CCTV도 목격자도 나오지 않았죠. 경찰은 살해 수법과 깔끔한 뒤처리 등을 보아 전문 훈련을 받은 암살자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튿날 일본 조간신문과 외신에는 비슷한 제목의 기사가 쏟아졌죠. 악마의 시를 번역했던 교수 끔찍하게 살해당하다. 세상에 나오자마자 논란의 중심에선 악마의 시가 죽음에 깊게 연관돼 있다는 뜻이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악마의 시는 실제로 악마가 쓴 시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앞서 소개한 영국 작가 살만 루슈디가 1988년 9월 출간한 장편소설의 제목입니다. 살만 루슈디는 인도 뭄바이에서 부유한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4세 때 영국으로 유학을 떠난 뒤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졸업하고 광고회사에 취직하여 카피라이터로 근무했죠. 살만은 직장을 다니면서 꾸준히 소설을 발표했는데 그중 하나인 한밤의 아이들이 영국의 권위 있는 문학상 부커상을 수상하면서 전업 작가로 전향했습니다. 그리고 1988년 최대 문제작인 악마의 시를 발표하며 이슬람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죠. 악마의 시는 주인공이 꿈속에
속에서 여러 이야기가 진행되는 액자식 구성의 소설입니다. 꿈속 이야기 중 다신교를 믿는 사막도시 자일리아에서 종교를 창시하는 예언자 마운드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게 선지자 무함마드를 연상시키며 그 내용과 묘사가 예언자 무함마드를 심각하게 모욕했다는 이유로 이슬람 교도들의 격렬한 분노를 샀죠. 영국에 거주하는 이슬람 교도들은 책을 불태우는 의식을 거행했으며 악마의 시를 출판한 출판사로 몰려가 과격 시위를 펼쳤습니다. 이어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남아프리카 지역 이슬람 국가들은 책의 유통을 법적으로 금지하며 금서로 지정했죠. 이슬람 교도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던 살만 루슈디는 급기야 자신의 목에 300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리자 신변의 위협을 느껴 영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살만 루슈디에게 은신처를 제공하자 이란 정부는 이에 반발하며 영국과의 국교를 단절해버렸죠. 나아가 1989년 당시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루올라 호메이니는 파트와 종교 칙령을 통해 루슈디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책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를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작가가 사형 선고를 받고 끝없는 살해 위협과 협박에 시달리며 은신한 동안 악마의 시는 유럽은 물론 대서양과 태평양을 가로질러 국제적인 베스트셀러에 등극했죠. 살해된 이가라시 교수도 살해되기 1년 반 전 악마의 시 일본어 번역판에 번역가로 참여했습니다. 이가라시 교수는 일본 내 이슬람 문화 연구의 권위자로 도쿄대에서 수학을 전공했지만 이슬람 문화에 매료돼 대학원에서 이슬람 미술을 선택했고 1979년까지 이란 왕립 아카데미 연구원을 지냈죠. 이후 스쿠바대에 부임해 일본과 외국의 문화를 비교하여 연구하는 비교 문화학을 가르쳤습니다. 연극과 음악 등 문화 분야의 고루 조예가 깊어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았고 수강 신청 시 늘 수백 명의 수강생이 몰려들었죠. 이런 이가라시 교수가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1990년 2월경 악마의 시가 일본으로 출간되면서부터입니다. 원작가 살만 루슈디가 그러했듯 이가라시 교수도 소설 출간 직후 일본 내 무슬림으로부터 위협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도쿄에서 열린 출판기념 기자회견에서는 한 파키스탄 무슬림이 출판사 대표 지아니 파르마를 공격하기 위해 무대로 뛰어 올라가다 체포되는 일도 있었죠. 이가라시 교수는 당시 기자회견에서도 이 책이 이슬람을 모독한다는 주장은 오히려 이슬람을 경시하는 것이라며 문학 작품으로 봐달라고 호소했죠. 하지만 그의 호소는 결국 닿지 않았고 일본어판 악마의 시가 나온 지 약 1년 5개월 후 여느 때처럼 강의를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연구실을 나섰다가 참혹하게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피살 소식을 접한 출판사 대표는 무슬림의 소행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학교 건물 안에서 정해진 일정대로 움직이는 이가라시 교수는 범인들에게 쉬운 표적이었을 것이라고 말했죠. 사건 소식을 접한 원작가 살만 루슈디는 극도로 괴롭다며 고통에 찬 신경을 밝혔습니다. 이가라시 교수 살인사건 전후로 악마의 시와 관련된 인물이 피습당하는 사건이 여러 국가에서 연달아 벌어졌거든요. 이가라시 교수 피살이 일주일 전인 1990년 7월 3일 이탈리아어판 악마의 시를 펴낸 번역가 에토레 카프리올로가 밀라노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괴한의 흉기에 수차례 찔리는 일이 발생했죠. 다행히 번역가는 직후 병원에 후송돼 목숨은 건졌습니다. 1993년 7월에는 악마의 시 발췌문을 번역해 현지 신문에 게재했던 튀르키예 소설가 아지즈 네신이 머무르던 호텔에 불이 나는 방화 사건도 발생했죠. 당시 78세였던 고령의 소설가는 사다리를 타고 간신히 현장을 탈출했으나 같은 호텔 투숙객 37명이 화재에 휘말려 목숨을 잃었고요. 같은 해 10월 노르웨이판 악마의 시 출판가인 윌리엄 니가드가 오슬로 자택 인근에서 3차례 총에 맞은 일도 있었습니다. 일본 경찰은 이가라시 교수의 죽음이 악마의 시와 무관치 않다고 판단하고 범인이 일본에 거주 중인 무슬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죠. 동시에 개인적 원한 관계 등을 확인하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었고요. 사건 직후 이가라시 교수의 연구실을 수색하던 중 책상 안에서 짧은 메모를 발견합니다. 헤이안 시대 말기에 일어난 마지막 전투인 단노우라 전투에 관한 사행시가 적혀 있었죠. 특이한 것은 일본어로 단노우라에서 죽는다는 문장을 쓰고 프랑스어로 계단에서 죽임 당한다라는 문장을 썼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메모를 통해 유추해볼 때 이가라시 교수가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죠. 실제로 사건 발생 직전에도 여러 차례 위협을 받아 출판사 대표가 일본 경찰에게 경호를 요청하라고 제안했지만 학교 안에 경찰들이 돌아다니면 학생들이 불편해한다며 거절했으니까요. 일본 경찰은 발견된 메모를 일종의 다잉 메시지라고 보고 범인을 단서를 찾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했지만 결국 아무런 해석도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용의자 특정은 고사하고 범행 동기가 악마의 시라는 사실조차 입증하지 못하고 난항을 겪었죠. 결국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한 채 속절없이 세월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사건으로부터 7년이 지난 1998년 4월 30일 일본의 주간 시사 대중잡지 주간 문춘에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가 단독 보도되었죠. 악마의 시 이가라시 교수
교수 살인사건 유력한 용의자 특정. 기사에 따르면 사건 당시 일본 경찰은 그 비리의 유력한 용의자를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스쿠바 대학교에서 단기 유학 중이던 방글라데시 국적의 학생 A로 이가라시 교수가 숨진 다음날 나리타 공항에서 모국인 방글라데시로 출국한 기록이 확인되었죠. 일본 경찰은 정황상 학생 A가 범인이라고 확신하고 방글라데시의 일본 대사관을 통해 현지 경찰의 수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 경찰은 사건 직후 출국했다는 기록 외에 학생 A가 범인임을 입증할 증거도 없다며 협조를 거부했죠. 당시 일본 경찰은 비협조적인 현지 경찰에 항의하며 A의 신병을 더 강력히 요청하려 했지만 일본 정부 고위층 인사가 일본과 이슬람 국가 간 외교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사건을 덮으라고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묻히고 말았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기사 내용에 공분하며 수사 당국의 용의자 신병 확보 및 재수사를 촉구했지만 일본 경찰과 정부는 강력한 물증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죠. 다시 시간은 흘러 2006년 7월 11일 사건 발생 1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이가라시 교수의 아내이자 일본 비교문학자 이가라시 마사코는 경찰을 향해 남편이 살해된 사건 수사를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지만 결국 재수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유가족들이 2009년 경찰서에서 이가라시 교수가 남긴 지갑과 안경 등 유류품을 수령하면서 악마의시 번역자 피살 사건은 영원한 미제로 남게 되었죠. 유력한 용의자는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사건. 악마의시가 신을 모독했다며 이가라시 교수를 포함해 30여 년간 책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살해한 진짜 악마들. 악마의시 번역자 피살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